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지 한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의 포인트를 공감 화술 대화 쪽으로 주로 집중해 올릴까요? 아니면 대중 앞에서의 발표 기술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맞출까요? 어느 쪽이시죠?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1. 2라고 생각되시는 분. 네. 2가 더 우세하시네요. 대중 앞에서의 발표 스킬. 네.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다시 부팅을 시켰는데요. 네, 하여튼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 거예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일단 발표 기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대1로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분야는 이제 대화 있고 설득, 갈등 해결, 협상 이런 대화하는 영역이 하나 있겠고요. 1대 다수 형식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앞에서 인사말, 식사라고 하죠. 행사장에서 인사말, 또 강의, 또 연설, PT, 프리젠테이션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 또 한 영역은 다수 대 다수 형식의 스피치 영역인데요. 토론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영역입니다. 심포지움, 워크샵, 포럼, 세미나, 찬반 토론 대표적인 거죠. 이런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다 뭉뚱그려서 오늘 그냥 스피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근데 이 스피치의 구성 요소가 3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What, How, Looks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What, How, Looks. What은 뭐냐면 What to say. 내가 뭘 말하지? 컨텐츠가 뭐지?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내가 뭘 말하지? 뭘 가지고 설득하지? 뭘 가지고 제안을 하지? 뭘 가지고 인사말을 하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지? 네, 등등. 이게 what입니다.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how입니다. How to say. 이 what을 어떻게 전달하지? 네, 이겁니다. How to say. 그럼 또 한 가지 영역은 looks입니다. L-O-O-K-S. looks. look 하잖아요. 마이크 테스팅 할 때. look, 나를 보세요. look 합니다. look. 비주얼한 영역, 비언어적 요소. 제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매일 나비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강의 올 때만 나비 넥타이를 매는데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바로 비주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잖아요. 네.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넥타이, 어떤 자켓을 입을 것인지 등등. 이 비주얼한 그뿐이겠습니까? 표정, 제스처, 애티튜드, 몸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비주얼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두 가지, what, how 이 분야는 45%, 커뮤니케이션에서 45%,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45%밖에 차지 않고 나머지 55%는 비언어적 요소, 룩,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55%, 내용하고 전달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스피치의 3대 요소, what, how, looks, 이거를 이제 정리해 드리면 만족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강의해 보면 굉장히 그 스피치 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하시고 명성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들 많이 이렇게 섭렵하시고 듣고 그러시는데 저도 일조해야죠. 그래서 저는 명쾌하게 what, how, looks 언어의 3대 요소를 가지고 강의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즈음에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부팅을 시켜놨는데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피치, 어떤 형식의 스피치든 간에 대화를 하든 설득을 하든 협상을 하든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든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든 아니면 토론을 하시든 아니면 워크숍을 하든 어떤 형식의 스피치를 하든 간에 우리는 결국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피치는 연애와 같다. 따라서 하실까요? 스피치는 연애와 같다. 네, 공통점이 있어요. 스피치하고 연애하고. 연애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긴장되시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런 분이 아주 연애 박사이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존을 설정해 주셨어요. 캠코더 촬영하는데 여기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서 꼼짝까지 못하는데 주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듯 마이크 막 들이대는 형식인데요. 여쭤볼게요. 이은선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와, 너무 솔직하시네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즐겁게 대화하고. 예,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었어요. 와, 그렇구나. 네, 공통점이 있네. 선생님? 섹스할 때. 와,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렇군요. 네, 옆에 계신 선생님? 비즈니스 끝난 후에 네. 편하게 식사할 때. 나 편하게 식사하실 때. 네. 자, 맨 앞에 계신 분이. 돈 많이 벌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돈이 더욱더 붙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만 안 여쭤봤어요. 맨 앞줄에 계신데.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실 때. 근데 막 이렇게 심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집에 누가 반겨주시나요? 뭐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직까지도 반겨주시나요? 정말 행복한 가장이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인데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등등 굉장히 많은 행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행복이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다 진짜 행복한 일이고요. 제가 낑낑대면서 이 캠코더 들고 왔거든요. 근데 예. 막 땀이 나고 말이죠.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죠? 뭔가 일터를 찾아서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도 이 뇌는 말이죠. 굉장히 원시적이래요. 막 고상하고 고품격의 행복을 추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정답은 1번 선생님이 정말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녁 식사 하셨죠? 저녁을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먹는다도 중요해요. 그죠? 꼴도 보기 싫어하고 식사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맛은 모르잖아요. 누구와 함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서? 네, 아름다운 여행지. 네, 호텔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행복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 뇌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정말 행복해요. 듬직하고 삶의 존재감을 느끼고 말이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면 나비 넥타이 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아무로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공감지수가 말이죠. 행복지수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할 것인가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여기다. 일단은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이거 맨 마지막 시간에 꼭 하려고 그래요. 올려주시고 칠판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네. 매번 잊지 않으시고 잊을만도 하시는데 잊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고향이 아산이시더라고요. 동양이시라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윤청이라는 명성 때문에 불러주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네. 박수도 없으시네요.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허옇잖아요. 무슨 이름이 붙냐면 제 이름 앞에 스피치의 전설 이런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의 신화 이런 얘기가 공감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스피치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썼어요. 31번째 책이 이번에 출간됐어요. 31번째. 31권. 그리고 가장 오래 강의하고 있고요. 김대수 님도 오시지만 그분보다는 못하지만 아무튼 간에 나름 저도 스피치 쪽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왓이에요. 첫 번째 스피치의 조건이 왓인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인사말 하시거나 강의해달라거나 이런 대중 앞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뭘 말하지? 이거 가장 먼저 고민할 거예요. 뭘 말하지? 이거 고민하잖아요. 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말할 거리가 없으면 정말 고민 중에 고민이고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한테 저 어떻게 스피치 잘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도 황당해요. 네. 말할 거리는 갖추셔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인풋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원우님들은 이미 갖추실 만큼 갖췄어요. 근데 대개가요.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을 갖추셔야 돼요. 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능력의 3% 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요.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달라지신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자신감이 생기세요. 그러면 말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확신적인 어조로 막 변해가지고요. 별거 아닌데도 팍팍 꽂히고 피리 꽂히고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자,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 이거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컨텐츠가 확실하면 대박이다. 시작. 스피치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 확실하면, 기업의 컨텐츠가 확실하면 아무리 외풍이 강하다 하더라도 잘 버텨나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만의 색깔만 가지고 있고 나만의 독특한 거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걸 어플라이라고 합니다. 어플라이. 나만의 응용력, 나만의 독창적인 것, 나만의 컨텐츠. 이거 가지면 흔들릴 게 없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아니면 하시는 기업이 평탄치 않으십니까? 컨텐츠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컨텐츠가 확실하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가장 유명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 지금 생존에 계신데 아주 건강에 악화일로에 계시다고 하죠. 벌써 그분이 방한한 때도 꽤 오래됐어요. 15년,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도 손가락하고 눈동자밖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모든 근육이 마비가 돼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안 모여들었을까요?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전달력이 제로예요. 언어 능력이 제로예요. 음성 변조에 의해서 강연을 해요. 근데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블랙홀, 우주의 신비, 천체 물리학자,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려든 거예요. 컨텐츠가 확실하면요, 하우, 전달하는 스킬이 제로여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걸 말씀드립니다. 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 나의 컨텐츠.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던, 글을 쓰던, 하다못해 쥐덫을 만들든 간에 잘한다고 소문만 나면 그 사람이 산중에 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모여들게 마련이다. 확실한 컨텐츠가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인사말을 하시거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어떤 제안을 하시거나 난 뭘 제안할까? 이제 궁리하셔야 되겠죠. 제가
칼럼도 쓰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해요. 그러면 강의 제가 의뢰를 받으면 어떡하나요? 제 머리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보신 것처럼 자료를 만듭니다. 자료를 어떻게 만드나요?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죠? 방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불필요한 건 정리해버려요. 정리해버린다는 게 뭐예요? 해고해버린다 이거예요. 버려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돈해요. 버리고 가지런히 하는 거. 이게 정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압축해서 파일로 만들고 PPT로 만들고 강의안 만들고 그래서 앞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그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으로. What to say. 어떻게 말하지? 네, 키워드로 로직을 만들어서 자기화 시켜라. 자기화, 쓰루자자 자기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작동이 늦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단어가 3개예요. 키워드로 로직을 만들어서 자기화된 스피치 하라. 요 3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자기화된 스피치 하라. 로직이 뭐죠? 이론적 틀입니다. 이론적 틀. 내가 뭘 말하지?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걸 땡겨야 되겠다, 이렇게. 존을, 포토존을,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제가, 장수의 비결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김남도 교수가 2014년도에 트렌드를 분석할 때 2014년도의 트렌드가 뭐냐면 다크호스, 그 열자예요. 알파벳 열자, 다크호스. 그래가지고 그걸 워드플레이 하면서 2014년도에 트렌드를 강의하는 거가 있던데요. 이거 워드플레이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진땀나게 운동하라. 뭐 하려면? 장수 건강하려면 진땀나게 운동하라. 네. 30분 이상 해야 땀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은 뭘까요?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어라. 담배는 어떻게 끊는 거예요? 그냥 끊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뭐 붙이고 말이죠. 하는데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이. 그 다음 사는 뭘까요?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셔서 배우시는 것도 굉장한 사회활동이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젊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시쳇말로 말씀드릴게요. 벌창 다 봤다 이 뜻이에요. 그죠? 배움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배울 때가 건강한 때고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는 뭘까요? 대뇌 활동 많이 해요. 대뇌 활동. 여러분의 대뇌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3번만 쳐보겠습니다. 시작. 박수 5번 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박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죠. 월드컵 경기 때 쳤던 박수 기억해 오시면서 박수 5번 시작. 박수 10번 시작. 네. 자, 그러면 대뇌 활동 한번 해볼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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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4, 8, 4, 2, 1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시작. 네, 그걸 가지고 박수를 중간에 한번 넣어보겠어요. 처음엔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탁탁 정말 탁탁.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탁탁탁탁 정말 좋아 탁탁탁탁.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탁탁탁 8번. 그 다음에 4번, 2번, 1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내가 또 별거 아니에요.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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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뇌 활동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천박스럽게 뭐 하지 마라. 천박스럽게 술 먹지 마라. 예, 죽기 살기로 먹는 경우 있죠. 오차까지 가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먹고 헤어지는 거 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단명할까요? 장수하실까요? 단명하십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은 봐드릴게요.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박스럽게. 예, 1차도 2차도 버겁잖아요. 근데 5차가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식사를 하라. 소식, 채식 이런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나 대칭을 가지고 워드 플레이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이렇게 키워드로 말할 로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진단나게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막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데 골프 대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골프 뭐 연습도 열심히 하시면 허리 운동도 되고 전신 운동도 되죠. 네, 진단나게 운동하나 뭐 등등 해서 이걸 쭉 설명해 나가는 것. 그게 자기화예요. 육화시킨다, 발효시킨다, 숙성시킨다. 롱리근 스피치. 그냥 원고를 보고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요. 나의 인생이 묻어나는 인생 이야기. 와, 값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what to say,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직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키워드로 만드시면 돼요. 오랜, 사랑의 언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평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네, 사랑의 언어랍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 사랑의 언어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손길, 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의 언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물하는 것도 사랑의 언어랍니다. 마지막으로 찢어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이거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죠. 5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이거요. 인터로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음표, 느낌표 합성 기호예요. 경의적인 놀라. 인터로뱅. 따라서 합니다. 인터로뱅. 인터로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요. 아까 행복이 뭐라고 했어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축구인데,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인터로뱅 하셔야 돼요. 와, 맛있다. 저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와, 멋있다. 네. 이렇게 인터로뱅, 감탄사를 연발하면 정말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진대요. 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터로뱅 인사하겠습니다. 와, 당신이 제 옆에 계시다니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난 당신만 보면 단맛이 절로 납니다. 하면서 막 놀라운 표현을 하면서 인사하시겠어요? 네. 네. 어떻게 인사하실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좀 놀랍게 호들갑 떨면서 인사 나눠야 굉장히 친밀감, 프렌들리를 느끼는 거, 친밀감을 느끼는 거. 왔냐? 왔어. 이거 아닙니다.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인사하시지. 가장 호들갑스럽게 인터로뱅 인사하시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 가졌는데 책 선물할 거예요. 준비!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큐! 그렇다고 앉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쑥스럽죠? 쑥스럽죠. 네.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력 지수가 높아집니다. 매력적인 사람. 좀 감정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감정 표현에 정말 익숙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네, 감정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 바로 열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혹은 애인이 됐든 그걸 제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이에게 딱 세 글자로 쓰겠습니다. 사랑해. 지금 넣으세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서 가장 획기적인 그 답변이 온 분에게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늦었으면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끝날 때 확인하세요. 절대 끝날 때. 왜냐하면 수업이 안 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계가 주어졌어요. 만약에 한계가 없다면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이 아주 엄청난 거목과 같은 분이 계셔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65년 됐어. 어우, 끔찍해. 이 지구에 탄생한 분이 함께 여지껏 살아있다면 이건 아수라장이 아니고 이건 정말 지옥일 거예요. 그죠? 죽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네, 얼마나 경이적인 일입니까? 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사랑의 언어를 지금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감정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 또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매 만지고 보도 마주고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잠자리 같이 하고 같은 침실을 쓰면 굉장히 장수하는데 대개가 서로 독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단명한데요. 수명이 2년 내 3년 정도 짧아진대요. 네.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스킨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 일순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선물하는 거, 선물. 남자들이 근데 착각해요. 그래서 선물 잘 못해요. 여자들이 뭐 거창한 거, 250만원짜리 가방이라든지, 250만원짜리도 비싼 것도 아니죠. 굉장히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여자들이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방인 거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남자는 돈이 생기면 뭘 갖고 싶어 해요? 승용차 바꾸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뭘 바꾸려고 하는 줄 알아요? 저택을 갖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 그 승용차에 그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되겠군요. 고민하다 그걸 마저 바꿔버리네? 그래서 찌릿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아주 그냥 팩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은요, 그렇게 거창한, 비싼 고급 선물도 선물이지만 평소에 마음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는 선물하는 거를 별로 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거 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합니다. 여러분, 선물도 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함께 하는 것. 제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5가지 키워드를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직입니다. 로직. 이 로직을 어떻게 했어요? 원고를 보고 읽었어요? 교과서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오고 깨닫고 경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련 고통 속에 헤매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재기하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화된 스피치를 할 때 이게 설득력이 있고 이게 감동을 주고 이게 농익은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투세에 어떻게 말하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자기화된 스피치 하라. 자, 그러면 what to say는 대충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how to say, 어떻게